앉혀놓고 내가 대학에 관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들어? 알겠어? 이걸 꼭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분리할 때는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분리할 때. 그리고 시험을 보는데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핸드폰을 막 찍어서 야, 니네 뭐야? 시험 보는데 그랬더니 번역기 들린대요. 번역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봐줘야지.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저는 뭐라고 할까요? 니네 성적은 점수에 별로 반영이 안 돼. 출석, 지각, 학습 태도를 볼 거야. 왜냐하면 이의 신청을 안 하니까. 왜 쟤는 A고 나는 B예요? 이런 성가시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아이들이 굉장히 편해요. 편한데 답답할 때 많죠. 그리고 한 학기 때 보면 어떤 애가 계속 막 배가 불러와. 너 뭐야? 너 왜 이렇게 살이 쪄? 그랬더니 임신한 거예요. 학기 중에 막 애 낳는 애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물론 결혼을 했겠죠.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학교 잘 안 나오는 애들은 제가 딱 무기가 있죠. 2번, 3번 결석이면 니네 아웃이야. 이러면 어떻게든 나오고. 근데 제가 봐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한국 애들보다 다루기가 편하다. 언어의 위력은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기도 한다. 그래서 한마디라도 신경 써서 하고요. 명령형은 의뢰형으로, 부정형은 긍정형으로, 그다음에 경어를 써주고요. 쿠션 대화법으로 칭찬, 공감, 인정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유고슬라비아의 어떤 시골 성당에서 대주교가 어떤 소년이 그 성찬 그릇에 있는 그 포도주를 쏟았대요. 그래서 그 주교님이 그 아이한테 엄청 화를 내셨대요. 꼴도 보기 싫으니 저리 꺼지라. 그랬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의 난폭한. 그러니까 그런 언어를 들은 사람은. 근데 똑같이 다른 시골에서 그런 일이 똑같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주교님은 그 아이에게 괜찮다, 따뜻하게 안아주고 다시는 저기 하지 않게, 다치지 않으니 이렇게 해줬는데 그 친구는 나중에 성당에서 굉장한 대주교가 됐어요. 인자한. 그러니까 이 언어 한마디가 저는 그게 참 영향을 받았던 게 중학교 때 그 가정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굉장히 요즘 생각하면 굉장히 쇼킹한 선생님이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니네들 나중에 결혼할 때 남자 이놈을 보지 마. 딱 이러는 거예요. 같이 앉았는데 밥이 안 넘어갈 정도면 안 되고 그 정도만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 만나. 딱 이러는 거예요. 식당에서 30분만 쪽팔려고 생겼으면 이렇게 말하시는 그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게 배우자를 보는데 커서도 기준이 되더라고요. 아, 남자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구나. 그랬는데 인생이 그렇게 될까요? 내가 더 능력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참. 죄송해요. 내가 뒤를 안 돌아보려고 이걸 저기 했는데 넘기기가 힘드네요. 자, 언어의 쿠션 표현이에요. 우리가 왜 의자를 딱딱한 의자에 앉고 싶어요? 쿠션이 있는 의자에 앉고 싶어요? 그렇죠. 쿠션. 우리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대화도 실례합니다만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신뢰를 하겠구나. 그러니까 쇼크를 안 받는다 이거죠. 죄송합니다만 먼저 붙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죄송할 일이 있구나. 번거로우시겠지만 바쁘시더라도 공교롭게도 이렇게 딱딱한 의자보다는 혹시나 쿠션 쇼파가 좋듯이 이 말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부드럽게 대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도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미안할 것 같으면 죄송합니다만, 실례합니다만 이런 거 번거로우시겠지만 붙여주는 거와 불쑥 말을 갖고 들어가는 걸 다르거든요. 그래서 쿠션 언어 표현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이라고 느낄 만큼 사실을 칭찬하고 지나치지 않도록 칭찬하라고 했어요. 보면은 머리숱이 너무 없는데 머리가 풍성하고 좋으네요 그러면 칭찬이에요? 욕이죠. 저게 말은 놀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을 지나치지 않도록 칭찬을 하시고 상대가 느끼지 못하는 점을 칭찬하래요. 넥타이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리고 자켓이 잘 어울리십니다. 자세도 입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도 칭찬해 주시고 타이밍을 잘 맞추래요. 타이밍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되게 이게 좀 둔한 사람이 있대. 머리를 한 대 쾅 때렸는데 한참 있다. 이러대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잘 맞추래요. 따뜻한 말로 칭찬해라. 상대에 따라 칭찬 내용이나 방법을 달리하고 당사자 주변 인물을 칭찬하라. 그러면 그 사람도 그 사람인데 네 친구 너 친구 이다은이 사람이 정말 인품도 괜찮고 좋더라. 너랑 같이 다녀서 그러나 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주변을 칭찬하게 되면 자기가 뿌듯함을 느낀다고 해요. 우연 그리고 의외의 상황에 칭찬을 해라. 우연을 가장해서 칭찬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칭찬. 오늘 집에 가서 마음에 건 없어도 칭찬 한번 하세요. 네. 성공을 부르는 말 10가지. 우리 말이 시켜야 된다는 소리 들었죠? 진짜 저는 그걸 실감했던 사람이고요. 말하는 대로 되고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했어요. 상의를 가지고 말할 것 뭐예요? 성의, 열의, 호의 이렇게. 그다음에 항상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상냥하게. 어떻게? 상냥하게. 때와 장소, 상황에 맞게 말할 것. 아이 컨택. 왜 눈을 마주치라 그랬죠? 눈을 마주치고 칭찬을 하고요. 가로 말하고 가로 듣고 가로 맞장구치. 이게 뭘까요? 아시는 분? 성의, 열의, 호의. 그것도 맞는데. 자, 1분 말하고 2분 듣고 3번 맞장구 치라.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하면요. 아무리 내가 뭘 많이 알아. 근데 사람이 이제 안 들어요. 듣기 싫어. 그래서 좋은 말도 한두 번이고 이렇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더 들으라는 얘기고요. 들으면서 맞장구를 쳐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1분 말하고 2분 듣고 3번 맞장구 치고. 너무 아는 체하고 말하지 말라 그랬죠. 너무 아는 체하고 말하면 아무리 알아도 그 사람이 이 대화의 80%를 주도해버리면 아무리 좋은 말도 좋아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네. 상대의 입장을 존중할 것. 그 다음에 침착하게 말할 것. 올바른 존대어와 품위 있는 말을 할 것.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이 시간이니 말을 잘하라. 생각하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됩니다. 저는 그거 경험했다고 했죠. 제가 30 초반에 우리 남편이 했던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대로 됐어. 50대. 그래서 말이 이렇게 무섭구나. 뭔지는 제가 안 가르쳐주지. 마음에 와닿지 않은 말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지시하기. 그래도 네가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이거는 안 되고요. 네가 그런 면이 좀 있지. 평가하기. 이것도 안 되고요. 그럴 때는 말이야. 뭐 잘난 척하면서 막 조언을 하잖아요. 말하고 싶어도 참어. 이러고 주둥이 하면서 딱 입을 닫아요. 또 옆에 친구가 힘들어. 근데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다 그래.
일반화하기 이것도 안 돼요. 자, 그러다 인간과의 관계 다 끝장난다. 기억하기. 말도 마라. 나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 하면서 한술 돌리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대화하는데 그 말을 바로 쳐서 바로 채서 내 얘기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물론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남들이 말할 때 끼어들면서 그 말을 내 걸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술 돌리지 마세요. 자, 그래 이해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더 듣기 싫다 이거예요. 넘어가기. 이것도 안 되고요. 그래서 공감에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말들, 이런 말을 피하시라. 그래서 상처를 치유해주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했어요. 뭐예요? 읽어보실래요? 당신 참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 참 열심히 일했어.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얘기해요. 네. 당신 참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 참 열심히 일했어.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신뢰 조성의 4요소 지키자. 뭘 지킬까요? 시간 약속, 내가 말한 거 실천하기, 맡은 일 책임지기. 자, 그러면 터놓자. 뭘 터놓을까요? 숨기지 않기, 솔직하기. 그다음에 받들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 자, 행하자. 행하자 뭐예요? 그렇죠. 말보다 행동, 모범부이기. 관계가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결국 좋은 성과를 만들어갑니다. 약속을 지키고 소통하고 존중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죠. 네. 대화가 논쟁으로 치달았다면 그 논쟁의 승패는 누가 오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의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는가에 달려있대요. 그래서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의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했느냐. 누가 말했을까요? 그렇죠. 쇼펜하우어. 이 사람이 참 명언을 많이 남겼더라고요. 사람들은 설득의 법칙인데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기꺼이 설득된대요. 아, 내가 뭔가 이 말에 넘어가면 나한테 뭔가 득이 생기겠구나. 이럴 때 설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징벌의 위협 앞에서 쉽게 설득이 된대요. 눈에 결석하고 지각하면 과제 내준다. 이런 것도 설득이 돼요. 징벌의 보상의 힘을 병행하면 훨씬 더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고요. 보상과 징벌의 힘을 가진 자에게 더 설득이 된다고 합니다. 유대감을 느낄 때 어머니와 아기가 맨 처음 접촉했을 때 일어나는 심리적 변화 같은 거라고 하고요. 상황의 힘이 지배할 때, 그다음에 전문가에게 쉽게 설득된다.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듣죠. 일반 민간요법보다는. 그렇지만 이제 때로는 민간요법이 더 나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전문가에게 사람들은 훨씬 더 설득이 된다고 해요. 일관된 행동 앞에서 더 쉽게 설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덕이 없고 쭉 일관되고 이러면 그거에 따라서 설득이 잘 된다고 합니다. 거의 다 했어요. 빨리 밥 먹으러 가게 열심히 할게요.
요약을 해보면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어떻게 말했느냐가 더 중요하고요. 자세, 표정, 시선, 억양 등에 유의한다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나 똑똑한 말보다는 정서적 공감과 호감가는 말을 먼저 하고요. 아까 나왔듯이 1분 말하고 2분 듣고 3번 맞장구 치고 상대방과 의견이 다를 때는 예스 화법으로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등으로 인정 지지한 후에 사실 중심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군요. 그렇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되고요. 의견 일치를 위해서는 반영적 경청법으로 상대방의 요점을 독차하고 공감을 말한다. 아까 나왔듯이 명령, 지시형보다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질문, 의논형으로 말을 해야 되고 선불기는 마음으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어떻게 말해요? 친절하게. 그렇죠. 친절하게. 친절하게. 칭찬은 뭐도 춤을 춰요? 노래. 노래도 춤을 춰요. 무슨 효과라고 그랬어요? 응?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네. 어디 가서 얘기하세요. 무슨 효과요? 피그말리온 효과. 칭찬은 노래도 춤을 춘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영어로 대답해 주세요. 하얀 집이 뭐예요? 영어로? 하얀 집. 화이트 하우스죠. 그럼 파란 집. 블루 하우스죠. 그럼 문제 하나 드릴게요. 투명한 집은 뭐예요? 그렇죠. 하우스. 뭐냐면 투명하게 이렇게 다 보이도록 우리가 공감을 하고 경청을 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열어놓고 터놔야지 상대방이 나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조금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래, 미운 놈 떡 하나 더 먹자. 그렇게 잘해주시면 내가 좋 테니까 내가 편하고, 그래서 관계를 잘해야지, 소통을 잘해야지 내가 발전해, 우리 클럽이 발전해,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정말 화가 났는데 막 편지를 썼대요. 진짜 너는 구제 불능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니? 하겠는데 그 편지를 못 보냈어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못 보냈어. 그랬는데 상대방이 자기가 잘못한 거 알잖아. 와, 저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한테 온갖 욕설을 퍼부을 것 같았는데 저 사람은 참더라. 참은 게 아니었는데 그걸 못 보냈을 뿐이야. 근데 그렇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난다고 바로 막 질리지 마세요. 조금 참아야 돼요. 저도 이제 몇 번 경험을 해서 내가 진짜 가만 안 있는다 하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넘어갔는데 그게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한 템포 쉬어요. 쉬고 그 다음날 얘기를 하든지, 막 문제에다 대고 하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해. 그죠? 그 증거로 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화가 나면 한 템포 쉬고 조금 참고 미워도 칭찬하고 떡 하나 더 주고 그래가지고 우리 평화롭게 클럽 생활 잘 하시고 라이온에서 진짜 큰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